어떤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서두르지 않고 들려주는 채널입니다. 계속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두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말없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언제나 먼저 양보하는 사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텅 빈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이 제 입술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있지?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혼자 고른 옷이 있었습니다. 연두색 블라우스였는데 가게 앞을 지나다가 한눈에 반해서 용돈을 모아 샀습니다.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옷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니? 애가 너무 튀잖아. 학생이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떡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 옷을 동생에게 줬습니다. 동생은 기뻐하며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걸 고르기 시작한 게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도 빨랐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은 송편을 크게 빚어. 작게 빚으면 속 좁아 보인대. 저는 원래 송편을 작고 예쁘게 빚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송편을 크게 빚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역시 우리 며느리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제 손에 익은 모양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일을 좀 해볼까 해. 친구가 옷가게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못 벌어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아내가 밖에서 일하면 남편 체면이 어떻게 돼? 그리고 집안일은 누가 해? 애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 나는 못할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바빠졌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거지. 영어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저는 아이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영어학원에 다녔고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집을 떠났고 남편은 퇴직 후 골프에 빠져 주말마다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70평생을 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혼자 어디 좀 다녀올게.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가서 뭐 하게? 그냥
바람 쐬고 싶어.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을 쐬? 집에서 쉬어.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래요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 내일 나갈 거예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편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내린 역 근처에 작은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림을 보는데 한 작품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나를 위한 여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 나를 위한 계절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미술관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시켰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남편은 그런 거 마시면 살쪄라고 했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제 선택에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 이렇게 작은 선택이 왜 이렇게 벅찰까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냉장고 문을 열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물어보잖아. 어디 갔다 왔냐고.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연락도 없이 그냥 돌아다녔다고? 밥은 어떡하고?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하고 부엌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사 먹어요. 나도 배고파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못해요. 야,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갑자기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녁도 안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앞에 남편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뭐라고? 저 오늘 문화센터 수업 있어서 나가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대체 무슨 짓이야 이게? 수채화 배우기로 했어요. 한 달 전에 등록했어요. 내가 허락했어?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허락! 당신 허락이 왜 필요해요? 제 목소리도 커져 있었습니다. 나는 60년을 살았어요. 당신 허락받으면서 살 만큼 살았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만 켰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마누라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다들 웃더라.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지.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뭐가 창피한데요?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이 뭐가 되냐고. 저는 설거지통에서 손을 뺐습니다. 물기도 닦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내가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당신 친구들 만나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여행도 가잖아요. 나는요? 나는 뭐 했어요?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그랬잖아. 그게 다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친구 만나고 싶었어요. 나도 여행 가고 싶었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 가요?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까 나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채화 수업에 계속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차도 마셨습니다. 혼자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래요? 아빠가 엄마 욕하시던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좀 변했거든. 왜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보려고. 아들이 멍하니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실 거야.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프 가는 날인데 집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골프 안 가요?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네.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남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이 왜 그러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 저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자기 인생 찾아서 산다고. 근데 나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남편이 손을 비볐습니다. 40년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화났어요. 뭐가? 40년 동안 제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힘들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풀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요? 나는 어디서 풀어요? 나도 답답했어요. 나도 숨 막혔어요. 근데 말하면 당신이 화낼까봐, 집안 분위기 흐릴까봐 그냥 참았어요. 40년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어. 아직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볼게.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완벽한 사과도 아니고 완전한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부딪힙니다. 남편이 밥은? 이라고 물을 때 저는 오늘은 당신이 해요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지만 결국 라면을 끓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변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 굳어진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남을 먼저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게 두렵더라도, 부딪히는 게 무섭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나를 앞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나를 찾은 순간을 나눠주시겠어요?